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하이트 진로, 채용 연계형 인턴 모집, 이 자기소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볼 것은 바로 하이트 진로의 실적이 어떤가, 기업이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 보니까요, 연간 실적이 2021년도부터 봤을 때 이렇게 나오네요. 매출액은 한 2조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2조 2천억 원, 그 다음에 2조 4천억 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2조 5천억 원,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2조 6천억 원 정도로 할 회사라고 보는데 귀엽네요. 그래도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2조, 4조, 죄송합니다. 2천억 원, 4천억 원, 5천억 원, 6천억. 매출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볼까요? 제가 영업이익률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작년에 4.92%의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저는 요 정도 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작년을 제외하고는 21년도 때도 7.9%, 22년도 때도 7.6%, 그 다음에 올해도 7.39%라고 해서 거의 7%대를 다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소주만 있는 건 아니지만 맥주가 여름에 좀 많이 팔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나 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기 실적을 보면은 아직 2분기 실적이 공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이긴 한데 6천억 원 정도. 그래서 전월 대비했을 때는 조금,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조금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전년비 대비했을 때 6,416억에서 6,726억으로서 조금 늘었네요. 그래서 예상치가 전년비 대비도 좀 늘었고, 그 다음에 전분기 대비도 조금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 보면 와, 이때 1.86%네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요. 어, 제가 예전에는 화이트진로 관심이 좀 많아서 좀 주의 깊게 봤었는데 제가 술에 대해서 관심을 좀 끊고 나서 조금 제가 버렸던 것 같네요. 이걸 모르겠네요. 왜 1.86%인지. 그래서 요거를 한번 꼭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전분기가 7.78%에서 7.66%로 조금 줄었긴 합니다. 아무튼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보면 매출도 계속적으로 뭐 아주 완만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회사이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한번 훅 꺼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긴 합니다. 7%대 100원 팔아서 7원 남는 그런 회사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아마 공시가 되면 2분기 공시가 된다라고 하면 면접 때 아마 여러분들 공시가 되겠네요. 그때는 꼭 한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품군을 제가 다트를 들어가서 한번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 재무제표라 제가 하이트 진로에 별도만 가지고 왔는데 제품은 맥주가 있고 소주가 있고 뭐 기재주가 있네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소주입니다. 아무래도 하이트 진로 하면은 소주죠. 참이슬 외가 58%, 절반이 넘는 게 거의 소주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테라. 테라가 31%, 맥주가 31%. 그래서 소주와 맥주의 비중이 이렇게 나뉘고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좀 미비합니다. 미미합니다. 미미. 음, 좋습니다. 그래서 58% 소주. 그 다음에 맥주는 31%. 대표적인 경쟁사로는 이제 롯데 칠성이 있는 거죠. 롯데 칠성 음료. 그래서 그쪽은 음료랑 주류랑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재무제표도 한번 보시고 롯데 칠성이 얼마 정도 남기는지 그 다음에 그쪽에 있어서의 맥주와 소주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비교가 될 테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채용 공고를 보니까 다 뽑더라고요. 일단은 대졸 인턴인데 대졸 인턴은 아무래도 주류하면은 영업할 분들이 제일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내 영업 쪽,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류 영업입니다. 그래서 주류 영업은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물론 경쟁사긴 하지만 그분 육고삐 님인가요? 롯데 칠성 아니면 롯데 주류 영업 하면 아마 그분의 유튜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롯데칠성에서 올린 유튜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MBC에 나왔던 유튜브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주류 영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주 자세히 아실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회계, IT,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뭐 팝업 스토어도 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채용 공고문도 좀 귀엽잖아요. 요게 이제 마케팅이죠. 굉장히 오래된 소주인데
백년 기업인데 백년 기업과 같은 느낌은 안 들죠. 어떻게 해서든지 요즘 여러분과 같은 젠지 세대들을 겨냥해서 다른 거 먹지 말고 백년 된 우리 소주 먹어라. 뜨겁게 살자 등등의 이런 것도 다 마케팅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뭐 어차피 이쪽은 정해져 있는 부분인 거고 혹시나 준비를 하신다면 이런 걸 좀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속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식의 포부 그런 식의 내용을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주류 회사다 보니까 이제 요게 다른 이제 일반 제조기업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서 뭐 식품 생명과학 화학 관련된 분들 중에 여기가 메인은 아닐 겁니다. 아무래도 뭐 제일제당이라든지 이런 종합식품 회사가 메인일 텐데 나는 이쪽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이공계분들은 이제 요 공무, 그죠? 요 공무와 환경이라는 직무, 요걸 또 쓰실 수 있으니까 한번 내가 뭐 여기에서 사실상 이공계분들이 큰 뜻을 펼치기는 좀 힘들 겁니다. 뭐 우리 소주를 만드는 공정이 반도체처럼 굉장히 미세 공정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써보겠다라는 분, 그다음에 이쪽 이제 아무래도 지역 기반에서 계신 분들은 한번 좀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설비 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류가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여기도 화학이 있긴 하지만 환경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환경이신 분들도 이쪽 써주시면 될 거고 홍천과 전주에 있네요. 그래서 이쪽은 사실 서울 경기 서울은 약간 경영 지원 단에 있어서만 일 거고 나머지는 요 지역 베이스로서 여러분이 요 지역 쪽에 계시다라고 하면 이쪽을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생산직 인턴입니다. 제가 올해 초반에도 그 오비 맥주 있죠. 오비 맥주의 생산직 분과 같이 컨설팅을 해서 그분이 이제 또 합격을 잘 하셔가지고 잘 다니고 계신데 이쪽의 생산직도 제가 앞서서 현대차 생산직을 했잖아요. 뭐 거기에 미치진 못하지만 그래도 임금도 연봉도 훌륭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나 이쪽을 지원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나 생산직 가겠다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저기 정해져 있죠. 이쪽은 뭐 위험물, 전기, 전자기기, 기계정비, 그다음에 전기, 전자기계. 그래서 뭐 약간 뭐 제조 설비, 그 다음에 품질 설비, 그 다음에 생산 설비, 요 딴만 나와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이쪽에 계신 분들, 어차피 이분들은 고졸 아니면 초대졸이거든요. 고졸 아니면 초대졸인데 사실 갈 데가 많지 않잖아요. 이런 거 노리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예, 생산직이기 때문에 임금 절대 낮지 않습니다. 아무튼 역시 중요한 부분은 이쪽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뭐 지역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충분히 집 얻어서 살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은 주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 근무하다가 또 현대차로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시고. 저는 그래서 뭐 이분들이야 뭐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뭐 알아서 잘 쓰실 테니까 저는 이 영상을 요 생산직 인턴 분들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한번 잘 보시면 그리고 잘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은 네 항목이었고요. 네 가지 문항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 문항은 뭐 사회적 이슈긴 한데 그건 이제 생산직 인턴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은 어려운 질문은 없고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질문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은 가치관을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서술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자, 가치관을 묻는 이유, 그 다음에 성격상 장단점을 묻는 이유. 뭐 나쁜 걸 쓰실 분들은 안 계실 테니까 그래서 이 문항은 사실 이제 가치관을 뒷받침하는 내용, 성격상 장단점을 뒷받침하는 내용, 그렇게 어떠한 내용을 쓸 것인가 예, 써주시는 게 좋고 뭐 내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회사의 인재상이란 게 있겠죠. 네, 회사의 인재상이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기에다가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저는 그냥 배려를 잡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배려를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두 가지식으로 딱 얘기를 해주고요. 이유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을 제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해당 가치관을 갖고 나서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를 쓸 수 있고요. 아니면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배경에 대해 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문항에서는 왜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지 요 앞단에 대해서 쓰라고 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배경이 나오겠죠. 그 배경은 뭐 대단한 경험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학 시절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성격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해야 할 상황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의견을 내가 경청했고 그럼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는 배려의 자세가 팀의 성공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하구나라고 그냥 간단하게 짧게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러한 배려의 가치관이 특히나 고객과 관계가 중요한 국내 영업 직무, 아니면 이건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를 만드신 다음에 뭐 배려는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될 거다라고 하셔도 되고, 뭐 여기 있는 소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왜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격에 나와야 되겠죠. 성격상 장점입니다. 성격상 장점은 그냥 뭐 전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실함에 대한 사례가 나와주면 돼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게 나의 강점이다. 그래서 그 사례는 뭔데? 사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대학 시절에 프로젝트 진행할 때 팀의 리더로서 계획 세웠고 일정 관리했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즉, 계획을 세웠고 관리했고 지원했다. 이렇게 내가 성실하게 리더십을 잘 발휘하니까 결국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신뢰도 얻을 수 있었다. 간단하게 성실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무엇 사례 하나를 넣어주시면 되고 이 사례는 뭐 직무에 대한 걸 넣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가치관이나 성격상 장단점은 그 사례가 뭐 꼭 직무에 연관된 게 아니어도 되니까 가벼운 사례라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떤 경험이 남았는가 그걸 가지고요. 단점입니다. 단점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피해가는 단점, 치명적이지 않은 걸 쓰시려고 할 테니까 단점 쓸 땐 이렇게 이런 부사를 좀 넣어주세요. 간혹. 늘 그런 게 아니라 간혹 그런다. 의사결정이 더딥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려고 해서 때때로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연. 이게 단점이죠. 의사결정이 더디다는 것이 사실 이 자체만 봤을 때는 뭐예요? 단점이 안 됩니다. 언제 단점이 되는지가 제시가 되어야 되겠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할 때 의사결정이 더디다는 건 지연되니까 단점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단점이 누가 들어도 딱 단점이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애매한 걸 좀 쓰실 경우에는 뭐예요? 앞에다가 부사를 좀 넣어서 매번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해서 약간 톤 다운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언제 단점이 되는지 단점이 되는 상황을 제시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단점은 뭐 해야 돼요? 단점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노력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인식한 후에 나는 신속하게 결정을 이제 내려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데 일단 시간 제한을 두고 결정을 내리는 연습하고 있고 또 선배나 동료의 조언을 받아서 보완하는 방법 활용하고 있다.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요거 선배나 동료의 조언만 받는다라는 말씀을 요것만 해주시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내 스스로 노력한다라기보다는 외부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약간의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서 저는 뭐 요걸 빼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까지 제시해서 두 가지를 쓰는 거 요걸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1번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뭐 이렇게 쉽게 그냥 만들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쓰시되 없으면 회사의 인재상을 활용해서 그게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고 여기는 그 이유를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왜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셨는지에 대한 경험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상 장단은 뭐 가치관에서 비롯된 성격 예를 들어서 배려한다니까 전 친절합니다. 이거 연관돼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나눴습니다, 그냥. 그래서 장점은 무엇인지 사례, 단점은 무엇인지와 보완 노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뭐 천자를 만들어 준다면 요거 500자, 요거 500자, 5대 5의 비중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가장 중요하죠. 2번도 사실 뭐 쓰는 게 어렵진 않죠. 지원하는 직무에 어떤 역량을 보유했는지, 그렇다면은 이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중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제시해주고 그거에 관련된 나의 강점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구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직무를 할까 하다가 그냥 뭐 제일 만만하고 저도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국내 영업 직무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이 구조를 써주실 때는 첫 번째 직무의 역할을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지원한 이 직무가 해당 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국내 영업 직무라는 경우에는 하이트 진로의 다양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유통, 판매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효과적이겠죠.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업무할 때는 뭐 협상도 하고 목표 달성, 뭐 분석 이런 것들 등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까지는 필요 없고 저는 국내 영업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지시 먼저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원한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제시를 해주자. 그 다음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야 되겠죠. 어, 이쪽 판매를 하는 거니까, 요게 똑같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필요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5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요 5가지를 다 한다면 엄밀히 얘기해서는 5가지의 경험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글자 수가 너무 넘치잖아요. 그래서 5가지 다 필요 없고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천자잖아요. 천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하나의 스토리를 디테일하게 써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조금 불안하다 하신다면은 뭐 2개까지는 쓰실 수 있겠죠. 2개까지 선택하신다면 뭐 난 이거 선택하겠다. 즉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소재 있죠. 그거를 생각하셔서 아, 이 소재가 있으니까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5가지를 다 얘기했으니까 5가지를 다 주어 담는 형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내 경험이죠. 자, 이제 역량을 제시했으니까 내 경험을 써주는데 대학교 2학년 때 홍보대사 하면서 행사기획하고 운영했다. 여기에서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협상력 키웠다. 특히나 여러 스폰서랑 협력해서 행사 후원 유치하는 경험을 통해 협상력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기보다는 바로 협상력으로 가도 되겠네요. 그죠? 또한 알바로 대형마트의 주류 판매 코너, 이게 중요하죠.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주류 판매 코너에서 일하면서 판매와 응대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니즈를 파악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제품을 추천하는 능력을 키웠다고. 좋네요. 매출 데이터도 분석해서 판매 전략을 세우는 데 참여하면서 분석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고른다면은 요 협상력 하나, 그 다음에 요 경험. 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앞서 보여드리면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원하는 걸 선택하셔서 이런 역량이 있다라고 제시해 주시자. 그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만약에 글자 수가 남는다면 간단한 포부 제시. 포부 제시. 이러한 경험 바탕으로 입사해서 신뢰관계 구축하고 트렌드 반영한 전략 수립해서 결국에 영업은 매출 증대죠. 요거 하겠다. 그래서 더 경쟁력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뭐 직무 역량에 관련된 부분을 물어본 질문이라 저는 크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거 3번에다가 내 경험을 쓰는 데다 분량을 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요 내용은 중요한 거 구조죠. 죄송합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시는 거. 다시 가면 제일 처음에 직무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경험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고 글자 수가 그래도 남는다라고 하면 간단한 포부까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은 쓰는 게 어렵진 않고 이제 어떤 핵심 소재, 여기서는 이제 소재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처럼 실제 내가 이런 데에서 또 주류 관련해서 경험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했던 주류 영업 했던 분, 아까 그분은 이제 생산직이었고, 롯데칠성, 예, 주류 영업에 제가 또 합격을 도와드렸던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뭐 주류 이 알바를 하진 않았어요. 일반적인 다른 알바를 하셨었는데, 가시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 알바가 참 어렵죠. 이거 특히나 알바 해보신 분들은 이게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또 취객을 상대하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라 되게 어려워서 그 경험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보통 이제 어떤 선물 같은 거 주잖아요. 이거 저희 거 드시면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누군지도 봐야 될 거고, 그죠? 그다음에 분위기 잘 타면서 잘 의사소통도 얘기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한 병 먹을 거 두 병 먹게 해서 매출 올리는 거라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기에서 뭐 기획을 한다든가 의사소통을 한다라든가 뭐 협상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 투영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3번 갈게요.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가 있고요. 포부까지 해서 천자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쓰시기에 제일 좋은 구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구조 한번 잘 봐주세요. 첫 번째는 주류 업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류 업계는 건강과 웰빙 트렌드의 확산으로 인해서 저도주, 무알코올 음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주류 업계의 현황에 대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개성 있는 맛, 그 다음에 고품질, 그래서 주류 선택할 때 다양한 경험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뭐예요? 주류 업계에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된다. 그다음 새로운 제품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시적 의미를 얘기해 줍니다. 즉 지원 동기에서 등장시켜주면 좋은 구조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에 현재의 주류 업계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지원 동기를 쓰시든지 간에 내가 지원한 업계의 현황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써주시는 게 좋죠.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이트 진로는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하이트 진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한다. 다양한 제품 라인업 있고 마케팅도 되게 혁신적인 걸 통해서 경쟁사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뭐 제품은 그냥 뭐 제가 아는 게 이거라서 뭐 요거는 뭐 더 신식 제품들이 나온다면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장 점유율 확대하고 있고 브랜드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ESG죠. 지속 가능 경영. 그래서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 도입했다라는 내용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영업 전략과 그 다음에 ES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 경영. 이 부분을 동시에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그죠? 경쟁사 대비 그래서 뭐 이 부분을 롯데 칠성 대비라고 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하이트 진로가 내가 기업 분석 쭉 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즉 제일 처음에는 산업이 나오고 두 번째 뭐가 나온다? 기업이 나온다. 그다음 뭐가 나오겠습니까? 직무가 나와야 되겠죠. 내가 지원한 국내 영업 직무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제품이 소비자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요구, 트렌드 빠르게 파악해야 돼. 그리고 이걸 잘 반영해야 돼. 그렇게 해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즉, 내 직무가 회사 발전에 어떤 식으로 도움되는지, 그 다음에 고객사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함으로써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도 강화할 수 있다. 여기서 보여주고자 했던 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지원하신 직무가 회사 발전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의미를 써주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 제일 처음 뭐가 나왔다고요? 산업. 요즘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주류업계의 산업의 트렌드는 무엇인가? 두 번째, 그런 트렌드 안에서 내가 지원한 하이트 진로는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기업에 대한 내용. 세 번째, 그러면 기업이 이렇게 잘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 예, 그 다음 무엇이 나옵니까? 포부가 나오죠. 포부는 그냥 원래는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체적 제안이 좋긴 한데 일반적인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뻔한 포부를 좀 써봤습니다. 바로 뭐 단기, 중장기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포부를 쓰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쓰십시오. 입사 초기와 중장기로 나눴습니다. 일단 초기에는 제품 시장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해 높이고 선배 영업사원들의 경험 학습해서 역량 강화할게요. 그 다음에는 경험이 쌓일 테니까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시장을 내가 개척해야 되겠죠. 개척하고 판매 채널도 다각화해서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될 일, 이 부분을 확대하고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부는 한 이 정도 분량으로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부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마케팅 쪽을 뽑는 것도 아니니까 목매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뻔한 포부를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어렵게 느끼실 텐데 이렇게 쓰시자.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드린다면 자, 앞으로 지원동에 쓰실 때 이렇게 쓰세요. 내가 지원한 쪽에 있어서의 산업의 현황, 어떤 점을 요즘에 신경 쓰고 있는지 제시해 주시고 그럼 내가 지원한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시해 주시고
내가 지원한 직무가 그 기업이 잘하려고 하는 부분에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제시해 주시고, 다음에 포부는 뻔한 포부 제시해 주시죠. 화이트 진로가 여러분한테 되게 디테일한 포부를 요구하진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면접 때 조금 보완해 주시고, 지금 포부를 쓰실 때는 그렇게. 그래서 뭐 저는 비중을 요 세 가지를 5는 좀 적죠. 죄송합니다. 5라기보다는 요걸 좀 지우고요. 5라기보다는 밑에 있는 건 포부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내용이니까 요게 한 7대 3, 아니면 요게 뭐 8대 2. 예, 저는 8대 2를 추천드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라고 하면은 요 포부를 한 5대 5로 쓰시는 게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쓰면은 세 가지나 써야 되니까 당연히 8로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이 부분은 간단하게 뻔한 포부로 2의 비중으로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번 이렇게 가장 무난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항입니다. 4번. 생산직 분들 없으니까 생산직 분들은 예,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주시고 제출 잘 해주시고요. 이제 나머지 대졸 인턴 분들은 4번까지. 이게 이제 삼성과 포스코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죠.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슈, 사회나 문화나 경제 등 하나 선택하고 견해 쓰라고 했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어떤 논리적 사고 방식, 어떤 현상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에 따른 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성을 좀 보고자 합니다. 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좀 공부를 좀 하고 와라. 전 이 차원이 더 크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사회적 이슈, 너무 문화적 이슈, 너무 경제적 이슈는 이분들이 읽는 사람들이 뭐 각각의 평론가들이 아니잖아요. 결국 회사에 계신 회사원분들이니까 전 당연히 업의 이슈. 그럼 너 어차피 주류업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잖아. 하이트 진로에 대해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하이트 진로라고 딱 하기엔 어차피 3번에 있으니까 하이트 진로가 속한 이 업에 대해서 공부 좀 해와라. 주류 산업에 대해 공부 좀 해와라. 그러니까 저는 주류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요 경제가 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요즘에 술자리 자주 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취준생 때 이렇게 같이 술 한잔 하면은 한 2, 3만 원이면 진짜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진짜 둘이 먹으면 10만 원은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술자리는 점점 줄어들 거고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죠. 뭐 소주 하나가 뭐 5천 원 해야 되는데 막 6천 원인데도 있고 6천 원짜리 소주를 먹으면 진짜 아까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주류업계는 요 경기랑 되게 좀 밀접해서 경기가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주류 회사는 위기일 수도 있죠. 사실 가정용 매출보다는 이분들은 그죠? 업소용 매출이 높을 텐데 사람들이 술 안 먹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일 테니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지 뭐 그런 식의 되겠죠. 아니면 뭐 생산직 분들은 뭐 품질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품질을 좋아하니까 요 주류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아, 마케팅 있었죠. 죄송합니다. 마케팅이라는 분들은 주류업계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4번을 저는 그래서 약간 그런 관점으로 한번 좀 작성해 봤는데 참고만 하십시오. 일단은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었고, 요게 이제 2024년도 자료가 아니라서 조금, 그런데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 자료까지밖에 못 보았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수치 2.8, 우리나라 1.4다. 안 좋다는 거죠. 안 좋다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불황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들의 지출을 줄이게 만들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뭐 하는 겁니까? 경기 불황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은 결국에는 그냥 위축시키고 있다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계속 숫자를 좀 등장시켜 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이슈를 다룬다라고 할 때는 구체적인 지표를 좀 제시해 주시자. 아무튼 안 좋아. 그럼 안 좋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 주류업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위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그대로 정면으로 맞을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뭐예요? 우리는 도망가야 된다. 이걸 잘 이겨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경기 불황이니까 가격에 민감하니까 가성비 좋은 제품을 좀 출시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소용량 포장, 저렴한 가격의 제품 라인을 강화하는 것, 요거죠.
그럼 뭐 가성비가 뭔데 가격을 낮추자는 거야? 용량 포장을 적게 예전에 이제 콜라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콜라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보통 콜라 요만한 거를 요만하게 만들었대요. 그럼 요 정도는 내가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잖아. 그런 소용량 포장 다르긴 하지만 그다음에 저렴한 가격 그쵸? 충분히 가능하죠. 두 번째는 프로모션 및 할인 행사 하자. 아무래도 이게 제일 민감하겠죠. 구매 유도하기 위해서 특정 기간 동안에 묶음 판매하자라든지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여기다 적용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젠지 잡아야 되니까 온라인 및 디지털 마케팅 강화하자라고 해서 뭐 소셜 미디어, 온라인 광고, 다양한 이벤트 하자. 그래서 뭐 하는 것이 팝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세 가지를 다 쓰지 마시고 이 중에 하나 정도 잡으셔서 그걸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그러니까 뭐 거의 영업 쪽이라 마케팅 쪽이 나왔는데 특정 고객층을 타겟으로 한 제품 추천, 마케팅 메시지 다 아는 것들이죠.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아무리 경기 불황이지만 소비자들의 관심 끌 수 있을 거고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난 들어가서 잘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단순한 사회적 이슈를 여러분들 제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의 이런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기업, 그 다음에 혹은 산업, 이게 좀 낫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저도 역시 경제가 좀 어려워,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황에 주류업계는 위기이겠지만 이 위기책을 타개할 수 있는 네 가지 전략을 좀 제시했잖아요. 이런 식의 관점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워요, 이것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 같은 거, 그런 데이터들을 입증시켜 주자. 숫자들을 집어넣어 주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한번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좀 리뷰를 해드렸고요. 잘 작성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요즘 뭐 원활하게 뜨고 있는 시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괜찮은 기업에 떠서 제가 또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 작성할 시간 지금 시점에 좀 넉넉하니까 차근차근 잘 작성해 보시고 원하시는 IT 진로 혹은 원하시는 기업에 꼭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잘 쓰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